모레 수요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요. 선거 당일 때까지 이제 공표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조사들 공통된 추세는 이재명 후보는 주춤하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상승하는 그런 추세죠. 조금 전 공개된 따끈따끈한 최신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더욱 좁혀졌습니다. 같이 보시죠. 매일경제와 MBN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오늘 조금 전 나온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전주보다 2.8%포인트 빠져서 44.9%, 김문수 후보 전주보다 2.6%포인트 올라서 35.9%, 이준석 후보 전주보다 2.8%포인트 올라서 9.6%. 설 변호사님. 네. 자, 지금 보시면 다시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14.4%에서 9%포인트로 지금 한 자릿수로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한 자릿대로 내려온 조사들이 간간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 자리 숫자로 접혀지면서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는 더 뜨거워진다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아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에 대한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졌을 때 어떤 보수 진영의 어떤 배신자 프레임, 저는 이걸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에게는 굉장히 어찌 보면 협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어떤 그 대의를 위해서 너도 같은 생각이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머리를 맞대보자, 어떤 협력을 구하는 어떤 동업자로서의 그런 경쟁자와 동업자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준석 후보를 겁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다. 그게 단일화의 방법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좁혀지고 있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은 거의 결집도가 90% 이상 끝났습니다. 이분들은 지난주부터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견고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실질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5월 12일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 우리가 그 법정 선거 운동의 시작 날로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진영에서의 결집도는 굉장히 느슨해져 있다가 최근에 1차 토론회 이후에 어떤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 그다음에 토론회에서 보여준 모습,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토론회 이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어떤 해명에 있어서의 더 논란,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더 있었다고 보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지금 더 결집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의 결집도는 거의 한 75%에서 80% 정도 사이라고 보고, 결집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상승 여력은 김문수 후보에게 더 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후보에게, 이준석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에게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까지가 아마 그 마지막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김문수 후보로서는 최근에 김문수 후보의 개인에 대한 어떤 강점들이 최근에 대해서야 알려지고 있어요. 어떤 경기도지사 시절의 업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무슨 어떤 꽃동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진짜 화장실 변기에 발을 담그고 한 달 동안이나 거기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저도 몰랐던 부분, 정치 고관여층조차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 등이 조금 더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또 이준석 후보가 내일 3차 토론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토론으로 인해서 얻는 어떤 지지율 상승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대로 좁혀졌는데 9%포인트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득표하고 있는 지금 수치가 9.6%입니다. 이 지금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가? 두 사람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소연님, 충청권에서도요 의미 있는 조사가 나옵니다. 우리도 충청 출신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1차, 2차 모두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충청권으로, 이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충청권에 국한해서 보면 1차 때는 이재명 후보 42였는데 지금 조사에서는 40%로 소폭 하락했고 2.5%포인트고,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8.2에서 45.3으로 7.1%포인트 상승했답니다. 물론 역시 또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 충청 의원으로서 이 조사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우선 그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가 한 샘플이 한 1000여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권역별로 이제 뭐 한 200개, 300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충청권의 이 샘플 수가 워낙 그 작습니다. 실제로 보면. 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왔을 때는 제가 뭐 인정을 하고 지금 역전이 됐을 때는 샘플 수가 작고 튀는 조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물론 역전은 아닙니다. 오차 범위 내에 할 있습니다. 수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 한 1000여 개 샘플 여론조사 중에서 그 중에 한 100여 개, 150개 정도 된 샘플을 가지고 하는 권역별 여론조사를 놓고 보는 것은 조금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현재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락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일로 다가갈수록 결과적으로는 중도 무당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결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에 수렴해가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다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이 지지율이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당내의 어떤 가진 정보들은 네.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난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선거에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전에 이제 IMF 위기가 와서 그 선거는 IMF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DJP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아까 우리 최병무 의원 잠깐 말씀 계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대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라고 하는 큰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그리고 제3의 후보가 500만 표를 가져가는 그런 네 가지의 굉장히 그 아주 호재 속에서도 당선된 김대중 후보가 1.6%포인트 결국 39만 표밖에 이기질 못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선거일이 다가갈수록 정당 지지율에 수렴하고 격차는 줄어들 것입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 돌아가면 이번 선거는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이 내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또 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격차는 좁혀지겠으나 결국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격차는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 조정 국면이지만 그게 뒤집힐 정도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다음 조사 같이 한번 보시죠. 역시 아주 따끈따끈한 지금 막 나온 조사입니다. 부산일보를 비롯한 9개 권역의 유력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24일과 25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46.5%, 김문수 후보 40.4%, 이준석 후보 10.3%. 이 조사의 특기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김문수 후보가 처음인가요? 아마 유력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40% 고지를 지금 찍었다는 겁니다. 40%. 물론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조사입니다만 이 김문수 후보의 40% 고지 찍었다는 것. 이건 어떻게 좀 해석될까요? 글쎄요, 김문수 후보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40% 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6.1%면은 작은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아닌데 전 또 뭐가 주목이 되냐면요. 이준석 후보가 10.3%예요. 이재명, 김문수 차이는 6.1이지만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0.3%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김문석이 된다라고 하면 50.7%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산술적으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게 산술적으로 더하면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더해도 안 됐었다고요. 더해도 안 됐었는데 이제는 더했는데 4.2% 정도 오히려 앞서는 그러한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되냐면 누가 봐도 이제 뭐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는 확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하고 같이 단일화된다라고 하면 그 상승세가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준석 후보가 난 안 한다, 제로 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